뒤집어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드림캐스트로 이식된 건버드 2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이식된 건버드 게임 중에 드림캐스트 버전이 아직도 제일 좋습니다. 왜 아직도 좋아하는지 그럼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게임 화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브라운관 세대니까 브라운관 옵션으로 플레이를 선택을 했고요. 마리수는 한 마리 더 추가해서 기본 4마리로 시작을 합니다. 난이도는 이지로 시작을 합니다. 써있는 게 이지로 써있을 뿐이지 아마 크레이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드림캐스트에만 있는 모리건으로 시작해야겠죠. 건버드2는 스위치, 플스, 엑스박스, PC까지 모든 기종에 이식이 다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드림캐스트 버전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는 모리건을 슈팅 게임에서 즐길 수 있다는 유일한 게임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캐릭터의 목소리가 풀 보이스 녹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오락실하고 좀 달라요. 다시 녹음이 됐거든요. 좀 더 밝고 경쾌하게 음색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비교해서 들으면 알지만요, 각각 들으면은 알 수가 없죠. 거기서 거긴 것 같은. 저는 생각보다 제 귀가 예민하지 않아서 이럴 땐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음악 들을 때 그렇게 이어폰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건 또 장점이네요. 악당 3인방이 등장을 했죠. 어디 기종에서도 저 악당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오직 드림캐스트 버전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일본 애니, 타임보칸, 야타맨, 젠타맨 등등 사막 시스템이 일본에선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야타맨이 이겨라 승리호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애기라서 보지 못했고요. 나중에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본 게 기억이 나고요. 딱지에서 본 기억이 있고, 야타맨 이런 거 다이나믹 콩콩 시리즈에서 책으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악당들을 본 기억이 있어서 저도 좀 친숙합니다. 그리고 건버드 1편에서도 3인조 악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게임 팬이시라면은, 오락실에서 보셨다면은 3인조 악당 시스템이 익숙하실 겁니다. このビームはさっきの3人組のものね。何かしら。太陽のかけら。 이 게임은 사이토에서 만들었고요. 98년 12월에 오락실에 첫 등장을 했습니다. 드림캐스트 버전은 2000년 3월 9일날 발매를 했고요. 드림캐스트로의 이식을 캡콤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리건이 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캡콤의 대전 격투 게임 뱀파이어 시리즈에서 모리건은 인기 캐릭터 중에 한 명인데요. 본인의 친정과도 같은 뱀파이어 시리즈가 망했다고 봐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리건이 다른 게임에 출장을 오게 된 거죠. 모리건의 첫 출장 게임이기도 하고요. 첫 슈팅 게임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 슈팅 게임입니다. 앞으로도 모리건이 나오는 슈팅 게임은 없을 듯 하고요. ご安心ください、シャーク様。これも作戦のうちでやんす。天才だね。心強いに任せたよ。 지금 플레이하는 두 번째 스테이지 지역은 일본입니다. 전차 하면은 독일인데 일본에서 전차 보스가 나왔죠. 물론 1차 형태지만요. 게이지가 3단계까지 다 찼습니다. 3단계 차지샷은 세 번째 보스한테 사용할 거고요. 지금 실수로 기술을 사용했거든요. 저 기술의 이름은 스플래시 리비도라고 하는 근접 공격 기술입니다. 차지 게이지를 모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마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스테이지 보스의 외형이 범블비를 많이 닮았죠. 하지만 트랜스포머 영화보다는 이 게임이 먼저 나왔습니다. 今度は星の支え。なるほどね。あと一つ集めればいいのね。 같은 회사 게임의 스트라이커즈 시리즈를 보면은 기본 스테이지 4개가 있죠. 그 4개 중에 3개의 스테이지를 랜덤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4개의 스테이지 중에 랜덤으로 3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개의 스테이지는 못 보느냐? 엔딩을 보면은 2회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스테이지를 더 경험하고 싶으시면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시작을 하면 됩니다. 실력이 좋아야겠죠. 이번 스테이지는 영국인데요. 보통 영국 스테이지를 1회차 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 스테이지를 미국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이 영국 스테이지가 보기 쉽지 않죠. このマシンは今までのとは違うのよね。大丈夫なのかいギミック。もう失敗は許さないわよ。 이번 스테이지 1차 형태 보스의 이름은 몰트 윙커스라고 합니다. 아니 영국 스테이지인데 비행기가 독일 비행기 아닌가요? 왠지 독일 비행기 같은데. 제가 차지샷을 너무 아꼈죠. 중간중간 한 번씩 써줘도 지금 풀 게이지 모았을 텐데 생각이 좀 짧았네요. 이제 곧 총알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폭탄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2차 형태 로봇 얼굴처럼 보이거든요. 도막 사라무. 3단계 차지샷을 사용해주면은 아주 쉽게 클리어가 됩니다. 3단계 차지샷을 사용할 때는 잠시 동안 무적이라서 편하죠. 3つ揃ったわ。次のお相手はどなたかしら。もっと楽しませてよ。 3개의 랜덤 스테이지가 끝나면은 4개의 고정 스테이지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고정 스테이지고요. 네 번째 스테이지는 공중전이라서 그런지 공전이 안 나옵니다. 지금 항아리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보석을 막 뿌려대죠. 특정한 적을 파괴하면은 등장하는 숨겨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캐릭터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냥 항아리가 낫죠. 숨겨진 항아리입니다. 이지 모드지만 정말 총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지 모드라서 적들이 조금 일찍 죽어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お前たちって本当に役に立たないね。シャーク様を送ってやんす。 자, 여기서 보스전 하기 전에 목소리 없는 사막 등장 씬을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대사가 한글로 나오죠. 네, 스위치로 이식된 건버드 2편입니다. 한글이라 좋은 듯 하지만 이 게임 하다가 스위치용 목소리 안 나오는 버전을 보면 굉장히 밋밋한 느낌이 듭니다. 사운드도 좀 다르거든요. 사운드도 드림캐스트가 좋고 스위치용은 게임을 보시면은 물 빠진 색감이거든요. 드림캐스트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짱짱합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공중전이라 그런지 1차 형태 비행선 에어 기물렛이고요. 2차 형태 가루다 기물렛입니다. 독수리 같이 보이죠? 저 밑에 구멍이 보입니다. 지금 지나갔어요. 이번 스테이지 클리어하면은 저 구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정신없이 총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폭탄을 한 방 사용해주면은요, 다행히 겨우 클리어했습니다. 어렵네요. あの穴の中から今までと違うパワーを感じる。期待していいのかしら。 공중전을 하다가 지금은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굉장히 추워 보이죠? 여기는 북극입니다.
이 게임 오락실에서는 2버튼 게임이거든요. 드림캐스트용은 3버튼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 버튼 하나는 자동 연사 버튼입니다. 오락실이라면 모를까 패드로 연사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죠. 패밀리 게임기 오리지널은 연사 버튼이 없잖아요. 하지만 짝퉁 패밀리 게임기들은 연사 버튼이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했는지. 올림픽 게임이든 슈팅 게임이든 패밀리 자동 연사 버튼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패밀리로 이식된 더블 드래곤 2편에서 연사 버튼 2개 누르면 특수 기술이 쉽게 나가서 아주 편리했습니다. 게임 해보신 분 아시죠? ここまで来れたことは褒めてあげるよ。でも万能薬は私さっさとそれをおよこし。 1차 형태 록 러너라고 하고요. 이 보스는 총알도 정말 정신없이 쏘아대는 어려운 보스 중에 하나고요.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지 원래 그런지 갑옷도 정말 튼튼한 듯 합니다. 잘 안 죽어요. 아유 정신없죠. 보조로 총알 쏘는 저 빨간 거 얄밉습니다. 2차 형태 록 건어한테 풀 차지샷을 사용하려고 폭탄으로 버텨왔습니다. 자, 먹어라. 와 이거 맞아도 안 죽습니다. 폭탄까지 사용하게 만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몹입니다. 정말 저 사이로 총알 피하는 거 이것도 어렵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왔는데 다행히 먼저 록 건어가 처리됐네요. 見かけ倒しの相手ばっかり。ああ、退屈だわ。 화면 밑에 보시면 둥그렇게 지평선이 있습니다. 북극 스테이지의 커다란 구멍을 통해서 지금 지구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구 속 지구에서 우리는 적들과 싸우고 있고요. 지구 속 지구라서 그런지 처음 보는 이상한 생물체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구 속 지구, 지구 공동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선 음모론이라는 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아니에요. 비슷한 걸로 인류는 달에 가지 않았다 뭐 그런 거던가, 달은 외계인의 기지다, 달 속은 텅 비어 있고 그 안에 히틀러가 살고 있다. 다 음모론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좀 이슈가 됐었던 음모론,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줘도 안 믿더라고요. 한국 방송도 있고요, 외국 방송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지구 공동설이라는 건요, 속이 빈 지구 내부에 지상하고 유사한 생물체들이 살 수 있는 똑같은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진짜일까? 그럴 수 있겠는데 아이고 진짜 죽었네요. 그래도 60만 점 보너스를 타자마자 죽어서 뭔가 위안은 됩니다. 과거에는 과학이 지금처럼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듯한 이야기는 진짠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お遊びはそろそろ終わりだよ。よーっておしまい。 1-6 이번 스테이지 정말 많은 게이머들이 치를 떨던 극악의 보스입니다. 일본 스테이지에서 만났던 전차랑 느낌이 좀 비슷하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지구 공동설을 게임에 적용시켰잖아요. 일본 스테이지 1차 형태 보스가 전차였습니다. 여기도 1차 형태 보스가 또 죽었네. 1차 형태의 보스가 전차였고 2차 형태가 로봇이었는데 여기도 2차 형태는 로봇입니다. 아, 이번 패턴은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피해야지 되는데 화면 중간에서부터 피했기 때문에 피할 데가 없었는데 운이 좀 따랐습니다. 한 마리 또 죽으면 게임하기 싫죠. いよいよ親玉のご登場ね。感じるわ。私に怯える恐怖の波動を。 자,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6번째 스테이지 보스를 얘기할 때 일본 스테이지 보스랑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형태, 2차 형태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구 속의 지구도 일본과 비슷한 그런 종족이 자리를 잡고 있을 거다. 제가 너무 확대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게임인데 뭐 자기네 나라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 상상이 있으니까 이런 게임이 만들어진 거죠. 화면 밑을 보니까 재단이 있고요.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전으로 보이고요. 신전의 동상이 갑자기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를 공격을 하고요. 모험 영화, 탐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건드리지 마 하는데 누가 건드려서 함정이 발동을 하고 그 함정 때문에 꼭 한 명은 죽죠. 우리는 뭐 건드린 거 없는데 신전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를 아이고 이렇게 한 마리를 죽게 만들었네요. 아 정말 총알이 폭탄 사용해야죠. 예전엔 저런 거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게임 실력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실력인 줄 알았는데 눈으로 보고 뇌에서 명령을 손으로 전달을 하면은 손이 이제는 폐업을 합니다. 材料集めご苦労さん。邪魔をするなら容赦しないよ。 드디어 사막 핀 파이레츠와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기믹과 블레이드는 내구성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놔두면 정말 총알을 정신없이 사용하고요. 보스인 샤크는 지금처럼 가만히 가운데 있으면 알아서 총알을 피해서 발사해주죠. 어쩌면 그녀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비약을 이용해서 최종 보스를 만났습니다. 오락실 버전에서는 귀여운 코끼리가 보스인데 아이고 실수했네요. 다행히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무난하게 클리어가 가능하죠. 안돼. 와 이어서 했는데 오락실이고 아니 다른 모든 기종 이어서 하면은 바로 거기서 살아나서 보스전을 바로 하거든요. 드림캐스트 버전만 이렇게 악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드림캐스트 20 버전 최고라고 했는데 이게 단점이네요. 다시 보스전을 하러 가는데 이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근성이 가득하신 분들은 도전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운 좋게 잘 피해서 어떻게 저기까지 갔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라고 하면은 포기하게 되죠. 마지막 스테이지만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랜덤면 1-3 스테이지까지는 죽어도 계속 그 자리에서 부활을 시켜주는데 1-4 그 스테이지부터는 내 캐릭터가 다 죽었다. 그래서 이어서 하면은 다시 그 스테이지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노멀 난이도는 엔딩을 보신 분이 계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이지도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죠. 요즘 제가 슈팅 게임 감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보험으로 마리스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건데 이제 슈팅 게임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材料集めご苦労さん。邪魔をするなら容赦しないよ。 여러분들은 지금 게임 감각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호강게임TV 주인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마리수도 3마리나 더 있고 각 한 마리씩 폭탄이 2개씩이니까 폭탄만 사용해도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엔딩이 2개입니다. 멀티 엔딩이 있으니까요. 호강게임TV는 멀티 엔딩 다 보여드립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폭탄이 없었네요. 이 게임은 최대 폭탄 소지 개수가 9개나 됩니다. 정말 많이 소유할 수 있어서 좋죠.
클리어 했습니다. 엔딩 보실게요. 何でも薬を作るぞ。増強剤って作れるかしら。100万倍くらいパワーアップできるのがいいわね。そんなの簡単だぞ。こんな薬を使わなくてもお前はとっても強いぞ。こう使うのよ。何をするんだぞ。だってあなたたちってとっても弱いんだもん。さあもう一勝負しましょう。私に勝てるまで頑張るのよ。一生終わらんぞ。何でも薬を作るぞ。万能薬なんて必要ないわ。ちょっと遊びたかっただけよ。なんて欲のない。とっても感動したぞ。超特別性の万能薬だぞ。遠慮するんじゃないぞ。そう、そこまで言うのなら万能薬ね。いつか役に立つ時が来るのかしら。 어느 걸 선택해도 본인이 맞는 약을 사용하진 않네요. 살짝 아쉽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했는데. 이 게임은 제가 유튜브 초창기 시절에 리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의 4년 전일 겁니다. 워낙 초기 영상이라서 그런지 설명도 부족하고요. 재미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과거 영상 보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매년 발전하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발전을 하겠죠. 호가미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포션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키워주십시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